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규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급수의 판정법 중에 하나인 무엇이 있냐면요. 그 적분 판정법하고 비교 판정법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급수한 내용을 가지고요. 걔네들이 이제 수렴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수렴값을 계산하느냐, 안 하냐가 결정이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수렴을 하게 되면 우리의 그 급수의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고, 발산하게 되면 그 급수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걔네들의 급수가 수렴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적분을 이용하는 적분 판정법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네, 적분 판정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적분 판정법에 대한 정의는 크게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함수 자체가 그 임의의 함수 모든 함수에 되는 게 아니고 그 fx라는 함수 자체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요. 정의역이 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가는 그 범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급수라는 것 자체가 1항부터 무수히 많은 항까지 가기 때문에 걔네들의 정의역은 1부터 시작해서 갈 수밖에 없는 수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은 무슨 함수가 되냐면 증가함수가 아니고 감소함수가 되셔야 돼요. 감소함수.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만 우리가 적분 판정법이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적분 판정법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보시면 얘처럼 그 y는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이렇게 감소함수가 있다고 볼게요. 감소함수. 감소함수가 있다고 볼게요. 이 감소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급수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fx가 연속함수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a1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잡을 수 있냐면 f에다가 a에다가 1을 집어넣은 값, 즉 a하고 쓰면 x가 될 거예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은 값하고 같다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a2의 값은 뭐와 똑같냐면 f의 2라는 값하고 똑같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얘네들의 구간을 총 몇 등분 시키냐면 n등분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얘네들의 그 가로의 길이는 1이 될 것이고 얘가 1을 집어넣은 얘를 fx가 잡게 되면 여기 있는 이 y 값이 바로 f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f1. 근데 우리가 f1을 수열해서 뭘로 a1이라고 잡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a의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간격도 똑같이 1이 될 것이고 2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때는 f의 2가 되면서 그 값이 뭐가 되죠? a2 되죠. 그 때문에 여기의 넓이는 a2가 되고 여기 넓이는 a3이 되고 여기 넓이는 a4가 되고 이런 식에 간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뭐죠? 구분구조법에 대한 그 사각형의 넓이 있잖아요. 그 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무엇이 되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수열에 관한 그 값들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을 이제 뭘로 비교할 거냐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빨간색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빨간색 그래프가 그래서 수렴하게 되면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는 그래서 인테그랄의 1부터 무한대까지 fx dx라고 하는 그 빨간색의 그래프가 바로 뭐하면 수렴하게 되면 얘가 수렴하면 당연히 그 밑에 안에 깔려있는 그 직사각형 넓이 시그마에 뭐 있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값 있죠? 이걸 당연히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수렴할 수밖에 없을 거지만 그다음 또 어떤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죠. 또 어떤 거 1부터 무한대까지 fx의 값 fx dx 값이 이번엔 수렴이 아니고 발산하잖아요. 발산하게 되면 똑같이 시그마의 n이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an 값도 뭐가 되죠? 발산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식을 나온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적분 판정법의 내용인데 그 적분 판정법의 내용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당연히 fx가 뭐냐면 1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한 정의を갖고 있고 감소함수가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 한번 우리가 한번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내용으로 정의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써있네요. 함수 fx가 1부터 무한대까지 있는 정의역에서 연속이고 양수이면서 감소한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1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이면서 그 다음에 양수이면서 심지어 뭐 한다고? 감소까지 한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a1 값을 뭘로 잡냐면 f1 한마디 여기 있는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은 값을 우리가 수열의 각 항이라고 얘기한다고 친다면 우리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필요충분 조건은 그 특이적분 그 어떤 것 중 1부터 무한대까지 fx가 수렴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한번 이게 식으로 표현하면 이딴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의 fx, dx 값이 수렴하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값이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1부터 무한대까지 fx가 발산을 하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값도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에 대한 증명을 좀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증명을 좀 가볍게 볼 건데, 첫 번째 증명 과정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을 볼 거냐면 1번식하고 2번식을 볼 건데, 참고로 2번식은 1번식의 반대 과정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1번식만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한번 합시다. Y축하고 X축을 잡았다고 쳤을 때 우리 fx의 그 특징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걔네들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정의を갖고 있고 항상 양수값을 가지면서 어떤 게 갖고 있죠? 그렇죠. 감소함수의 특징을 갖고 있는 함수의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를 우리가 일명 뭐로 잡냐면 y는 fx가 잡을게요. fx 잡도록 합시다. 그럼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구간을 한 칸씩 구간을 자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여기 있는 이 구간을 1로 잡고, 이 구간을 2로 잡고, 이 구간을 3으로 잡고, 이 구간을 4로 잡고, 이딴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항상 이 뒤쪽에 있는 걸 높이로 잡아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는 1이고 f2의 값을 높이로 갖고 있는 건데, 얘네들의 f2의 값이 a2와 같으니까 a2의 넓이를 갖고 있을 거고요. 여기에 있는 넓이는 a3를 가질 거고, 여기는 a4, 여기는 뭐죠? a5의 넓이를 갖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이미 알고 있냐면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있는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해서 어디까지?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요? an까지 더했다는 것은 뭐가 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더한 값은 우리가 어떤 거? 인테그랄 1부터 n까지의 fx, dx보다 어떻게 써요? 당연히 작거나 같겠죠. 맞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이 아래쪽을 생겼기 때문에 요만큼의 범위만큼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빨간색에 대한 넓이가 훨씬 더 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거꾸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반대쪽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어떻게 하냐면 이번엔 높이를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높이를. 구분구조법에서 높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가로가 1이고 세로가 f1이기 때문에 이 전체 넓이는 a1이 되고, 얘는 a2가 되고, 얘는 a3가 되고, 얘는 a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뭐보다 작게 되냐면 1부터 n까지의 n까지 fx, dx 값은 얘네들은 a1 플러스 a2에서 얘는 이번에 어디까지? a 어디까지요? n-1보다 작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괜찮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식이니까. 그럼 얘네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특성에는 시그마의 n이 2부터 무한대까지의 an 값은 n이 무한대가로 쓰지 말고 좀 먼저 이걸 쓸까요? n까지의 an 값보다 뭐가 적냐면 인테그랄 1부터 n까지의 fx, dx 값이 더 작을 수밖에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얘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까지 당연한 뜻을 알 수 있고, 그다음 우리가 또 어떤 것도 알 수 있냐면 이런 것도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당연히 얘보다는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의 fx, dx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맞죠? 아직은 괜찮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봤더니 얘네 같은 경우 수열의 극한이 1부터 무한대까지를 봐야 되는데 2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양쪽에다 뭐를 더하냐면 a1을 더하고, 얘도 뭐 더하고 a1을 더하고, 얘도 뭐 더하고 a1을 더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상관없죠? 그럼 더하게 되면 여기 왼쪽의 식은 시그마에 뭐가 되냐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값은 이제 뭐가 되냐면 a1에다가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n까지의 fx, dx가 될 것이고. 맞죠? 이게 괜찮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걔네들 값은 또 이제 뭐가 되냐면요, 얘네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a1에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의 fx, dx가 되겠죠. 맞죠? fx, dx.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적분의 값이 우리가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수렴값 m이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미 수렴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수렴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값이 일명 부분합이라고 하는 SN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SN 값. SN 값. 1항부터 n항까지는 SN 값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몇 줄 안 되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쓰냐면 모든 n에 대해서 SN 값이 뭐보다 작게 되죠? n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 n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알고 있냐면 걔네들의 모든 수열의 값은, 그러니까 얘네들 봐봐. 어떤 거냐면요. n항까지 합이 어떠한 그 n보다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으면요. 얘네들을 뭐라 하죠? 위로 뭐 한다고 합니까? 유계한다고 얘기하죠. 위로 유계. 그럼 우리가 위로 유계한다. 즉 어떠한 수열이 위로 유계하든지 아래로 유계하든지 간에 걔네들이 유계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면 뭐를 쓸 수 있죠? 단조 수열 정리에서 바이 단조 수열 정리에서 앞에서 했었죠. 단조 수열의 정리에서 이제 뭐가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SN 값이 수렴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 값도 수렴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그마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값이 뭐 한다고요? 수렴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식의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발산의 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뒤에 뒤집게 돼버리면 여기 있는 이 값 자체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무한대보다 작은 것은 무한대. 얘가 거꾸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여기 파트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 파트에서 보시게 되면 이 값이 시그마의 n이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n-1까지 an 값이 되죠. 근데 얘네들이 얘의 값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무한대보다 큰 거는 무한대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있는 값이 발산하면 여기 있는 값도 발산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